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LG전자 냉장고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LG 다닐 만큼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괜찮가 보다. 형님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 거야? 어디니 여기는? 점수 김제. 일단 내 눈앞에 기업은 안 보이는데? 아 오늘 약간 그건가 보다. 비농 관련. 맞아요. 오늘 저희 워크맨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아 여기는 아예 지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야? 의미 있는 일이네. 가자. 농촌에 왜 이렇게 취업하러 안 올까요? 그건 뭐 이촌 향도 현상은 뭐 오래 전부터 일이고. 거북 단어가 나오는. 그럼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한국 지리 시간에도. 근데 이촌 향도가 맞지?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사실 비농하게 되면 그냥 막연히 힘들 것 같다. 몸이 고생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게 뭐 전원일기 드라마도 그렇고 어머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숙이셔가지고 허리 막 안 좋아지실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니까 이게 보통의 생각인 거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아 나한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것들이 있으면 꼭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요. 여기야? 농사 무슨 농사를 짓는 곳이야 여기는? 밤에 오면 무섭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젊으시네요. 마스크 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팜 운영하고 있는 늘품이고요. 임제도 5,000평, 익산에도 5,000평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이 뭐예요, 근데? 일련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동으로 다 하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일하러 온 건 아니고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늘은 수많은 우리 작것들이 가늠할 수 있게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다루듯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잘 보이셔야 돼요. 네, 지금 두 손 모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와. 오! 여기가 이제 5,000평 되는 온실이고요. 애호박 아니에요? 네, 애호박 맞습니다. 근데 애호박인데 어떻게 벌써 포장이 돼 있어요? 한번 포장해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일하러 온 게 아니고 일 시키지 마세요. 나도 모르겠겠네. 아니 이게 선입견들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열악할 것 같고 그냥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뭔가 벌레들도 많이 없고 깔끔하네요. 우리가 뭐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피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4년 동안 있으면서요. 피해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팜 줄여서 스팜. 스마트팜 농업과 일반 농업의 가장 큰 차이점. 데이터를 통한 농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을 주는 건데 네. 하루에 물을 몇 번을 줬는지 물량을 얼마나 줬는지를 다 체크가 가능해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적정량의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수확량도 많고요. 그리고 예측도 가능해요. 옛날에 직접 수작업으로 할 때는 어떻게 알고 다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감.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늘품에서 연구 소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재배사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거든요. 데이터들을 이제 가공하는 걸 제가 주로 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원래 이쪽 전공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기계공학 출신이고요. 농업 쪽 창업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에 들어오게 됐고요. 언제쯤 차리실 건데요? 내년 4월 말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 중이시고? 네네.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높거든요. 그러네.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스마트팜 청년 교육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3년 정도를 이제 스마트팜 농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 오게 될 청년들도 일단 본인 거 하기 전에 한 3, 4년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는 게 좋겠네요. 저는 꼭 그렇게 권장할 것 같아요. 맞아, 알고 해야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LG전자 냉장고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야, LG전자 연구원이었어요? LG 연구원으로 있을 때보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협상을 했거든요, 대표님이랑. LG 다닐 만큼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비슷하고요. 창업을 해가 제가 공장 운영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게 2배 이상. 여기가 이제 5,000평 규모의 38,000주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38,000그루? 스마트팜에서는 한 주라 그러거든요. 아, 그루라고 안 하고 한 주라 그래요? 주식처럼?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러네. 한 주당 이게 얼마씩 벌어줘요? 6개월 동안 작업을 하거든요. 한 나무당 20개 정도를 생산을 해요. 하나가 1,000원이라고 치면 2만 원 곱하기 38,000주 하면은 7억 6천만 원이네. 15억 2천이네 그러면 1년에는. 이야 대박이네요. 이거 봐, 이것도 약간 주식 그래프 같은 느낌이 있네. 거의 주식 시장이네 여기. 이것 같은 경우는 온실 내부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보고 익히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1년 안에는 무조건 다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희 늘품에 오면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통 오픈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노하우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약간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막 후배들한테 오픈하는지. 청년들이 이걸 봤을 때 좀 더 분석을 더 잘하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품에 원래는 조금 있을 생각이었는데 대표님이랑 마음이 맞다 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결국에 내년 4월에 본인 사업하러 가시잖아요. 네네.
귀농을 위해선 여기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거잖아요. 가정을 꾸리셨죠? 네. 그럼 지금 기러기 부부 생활인 거잖아요. 요즘에 영상통화 자주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마주치고 해야 되니까 비대면으로 결혼 생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다. 여긴 또 느낌이 되게 다르다. 약간 정신병동 같은 느낌인데? 정신병원이 보통 다 하얗잖아. 안녕하세요. 어우, 청년이시네? 이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거의 만 2년 됐어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부모님이 권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업 쪽이 그래도 아직은 블루오션 같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 그럼 나중에 꿈이 혹시 뭐 부모님께 이 스마트팜을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스마트팜도 좋지만 원래 제 목표는 치유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치유농업은 뭡니까, 치유농업? 상담을 전문적으로 좀 연계해가지고 이런 생명체를 좀 만지면서 좀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농장을.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제가 여기 딱 오자마자 약간 정신병동 같다 그랬거든. 원래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공은 중국어예요. 사실 저희 작가들은 여러 가지 전공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스마트팜 농업에 도전하기 유리한 과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느꼈을 때는 공대 전공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네네. 어떤 성향의 분들이 오시면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아, 과묵하신 분들? 제가 말 안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와서 저랑 맞는 거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환경제어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했을 때 작물이 변하는 모습이 좀 신기했어요. 아, 작물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네네. 뭔가 자식들 같고 그래요? 네. 옛날에 우리 하던 거 있잖아, 뭐 키우는 거.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그런 거구나. 프린세스 메이커. 프린세스 메이커. 아니, 저 게임도 그런 느낌 아니야? 동물농장? 아, 동물의 숲. 이게 중요합니다.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3년차 기준으로 했을 때 3,500. 업이요. 진짜로? 다 4,000. 그 언저리인 것 같아요. 아, 4,000 앞뒤. 야, 올만한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복지거든요. 보통 휴무는 언제? 한 달에 4일 정도 쉬고 있고요. 그럼 주 6일째예요? 네. 아, 정확하게 지켜지기는 좀 어려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약에 초과 근무하게 되면 야근 수당? 네, 그런 거는 다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근 수당 있고. 숙소 같은 건 어때요? 만약에 서울에 있다 왔어요. 그런 거 지원되나요? 저도 여기서 지금 숙식을 하고 있어요. 아, 숙식이 그냥 무료예요? 네네. 이거는 연봉 포함이 아니고? 여기서 일하면은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는 없지만 와이프는 있습니다. 아, 결혼하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결혼? 2017년 4월 15일이요. 아기는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럼 우리 아내분도 이 동네에 같이 와 계시고? 아니요, 지금 제 집은 하남에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주말에만 만나시는 거예요? 네네. 진짜? 네네. 좀 부럽다. 장성규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농협에서 스마트팜 종합 자금을 만들자고 해서 이쪽 분야에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저거다라고 느꼈죠. 어떤 면을 보고 야, 이거는 무조건이다. 저희가 하는 게 과일이 아니고 전부 다 식자재들이잖아요. 반찬에 꼭 필수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사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높은 데가 농업이고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사실 은행원도 많은 우리 청년들 제 것들한테는 꿈의 직장 중 하나거든요. 농협이라는 은행 몇 년 차까지 다니신 거죠? 12년 12년 차 됐을 때 연봉은 어느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거를 기회비용으로 하시고 오신 거니까 네네. 6천 넘습니까? 네. 7천은요? 아, 네. 8천은요? 넘었어요. 네? 9천은요? 네, 그 정도. 진짜요? 저희 애한테도 지금 중학생인데 너는 농수한테 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면 이거 내가 줄 거야. 이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들한테 가겠네요. 사람을 뽑고 싶은데도 지금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몇 명 뽑을 예정이신 건데요, 지금? 재배관리사 3명하고요. 연구원 1명에 소장 1명. 5명. 이런 사람들이 또 일하러 오면 좋겠다. 좀 능동적인 사람? 꿈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이면 저는 괜찮습니다. 애들 직원으로 와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 농장은 시드머니야. 내 시드머니가 될 수 있고 네 시드머니가 될 수 있어. 직원이어도 와서 나도 이런 농장을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농촌에 젊은 사람이 오면 훨씬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재배관리사는 좀 전공을 해야 유리하겠네요. 아예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OJT식으로 세미나를 계속 하든지 해서 키워나가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월급을 받나요? 당연하죠. 그때는 월급을 뭐 100% 다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턴할 때는 저희가 월급 220만 원, 그리고 이제 정규직이 되면 250만 원. 아까 근데 우리 3년차라고 하셨는데 연봉이 4천 정도 오셨는데 능력이 있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250 정도였는데 이렇게 금방 늘려주신 거예요? 제 성과에 따라가지고 월급 올려주셨어요. 아, 그렇게? 제가 물가 인상률보다는 올려줘요. 무조건. 지금 250이라고 했을 때 3천이죠. 이거를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주인 의식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으쌰으쌰 하자는 차원에서 10%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요.
10% 해보세요. 괜찮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되게 시원시원하신데? 지금 여유가 있으셔 보니까. 여유 없어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그럼 3,30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또 뭘 또 이제 전 동성님을 통해서 처음 들은 얘긴데 네. 주 6일 근무더라고요. 주말 부부신데 주 6일 근무하면 1박 2일밖에 같이 못 있잖아요. 내년에 2세를 계획 중이시고 한데 2세 계획은 심적인 압박이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할게요. 사실 너무 미안하거든요. 저도 주말 부부를 꽤 오래 했지만 얼마나 식구들한테 가고 싶겠어요.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인원 상황 갖고는 조금 힘들고요. 개별관리사라도 다 충원이 되면 3달 후가 되면 주 5일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하겠습니다. 현실화. 됐네. 그럼 이제 애기 생기겠다. 이제 딜 그만하죠. 난 많이 했는데. 한 달에 4번 정도는 SRT 제공. 왕복이요? 왕복. 왕복 내가 다? 응. 아이 그러면 반반 하시죠. 한 달에 4번을 가면 2번은 회사 지원. 그래요. 왕복 2번. 이거는 제가 이거 해냈다. 처녀 총각들이 올 수 있으니까 소개팅 보장. 소개팅을 어떻게 해줘요? 듀오 같은 데 가입을 해준다고. 자, 평가를 해볼까? 여기 복지. 좀 멀어서 걱정이 되지만 먼 만큼 책임져주는 부분들이 많아. 숙식, 그리고 SRT도 이제 지원해준다고 하셨고 복지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 4점. 만약에 듀오까지 해주셨으면 5점 주려고 그랬는데 사회생활 4점. 일단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 그냥 각자 일하면 되고 말 섞을 일도 없고. 왜 5점을 안 줬냐? 너무 말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입냄새 날 것 같아. 연봉은 같은 3,300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많이 쓰거든. 여기서의 3,300은 서울에서의 4,000 이상과 같다. 4점 줘도 되지. 돈을 모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다 4점인데 뭐 깔 게 없나? 저거네. 연애. 그냥 여기는 군대라고 봐야 돼. 여기선 될 놈도 안 돼. 연애는 그냥 1점 줄게, 1점. 그냥 기혼자들을 위한 점수다. 원래 0점 주려고 그랬는데 주말 부부들 뭐 나름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1점. 3.25나대 그래도? 비농 이행시로 마무리할게요. 귀여운 남친이나 귀여운 여친 같은 거 필요 없다 싶으면 농사가 답이다. 정보를 이제 좀 화장실만 갔다 오면 안 돼? 네. 부장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겠네, 여기. 근데 이런 오줌들도 이게 거름이 되지 않아요? 아 그쵸. 네. 저기다 쌀 걸 그랬어.